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선물, 매매, 파생, 옵션 이런 걸로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다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 2차 전지주 최근 들어서 핫하게 계속 올랐습니다. 파생과도 다 관계가 있고 코스닥 지수랑도 다 연관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을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플레이어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계속 올렸어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을 기준으로 그 포지션이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리셋이 되겠죠. 물론 롤오버라는 다음 월물로 뭐 옮기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수급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럼 많이 올랐던 이런 2차 전지주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만기일만 보고 그러느냐는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4일날 오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일정 매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특정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가 다가오기 전까지 주가가 매집이 되거나 계속 오르다가 그 일정이 다가올 때쯤에 차익 실현이 빵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많이 느끼셨죠? 뭐 야금야금 주가가 계속 올라서 뭐가 있나 했는데 갑자기 뉴스가 호재가 뻥 나옵니다. 이래서 올랐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인가 라고 해가지고 달려들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갑자기 막 폭락이 시작돼.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반영.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킹반영이라고도 하죠. 무조건 주식은 다 선반영 되어 있어서 오른 거에는 그만한 다 이미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정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언제 무슨 뉴스가 나오고 어떠한 무슨 일정이 있고 이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대형 일정이 하나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날 14일날 유럽 연합에서 핵심 원자재 법안이 나오죠. 법안에 대한 내용이 폐배터리 리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핵심 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안이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2달 내내 반영을 하면서 랠리를 가고 있었어요. 이런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두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것 중에 핵심 법안에 대한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그냥 잠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판을 키우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슬슬 그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4일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법안에 대해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2달 내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게 새롭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또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더 한 번 더 펌핑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글쎄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과거의 경험상 항상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서 뉴스가 나오면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하려는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통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하면서 뭐 쉬지도 않고 그냥 다이렉트 이렇게 쭉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면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하락하면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약간의 횡보나 기간 조정의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양한 패턴이 나오기도 하는데, 종목의 테마나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이 재료 소멸이 되는 패턴이 다양해요. 어떤 괴팍한 종목들은 한 방에 그냥 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이런 일정이 며칠 전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14일날 나오잖아요. 그럼 14일날 나오는 게 아니라 당장 뭐 오늘이나 내일 또는 하루 전날인 월요일날 이렇게 미리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기점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2차 전지 폐배터리는 오늘만 해도 일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특히 리튬 쪽에서 하이드로 리튬 최근에 신고가 만들고 바로 무섭게 15% 이상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금양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좀 장대 양봉이 제대로 나와줬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 미래 나노텍도 어제만 해도 무시무시한 거래 대금을 다 휩쓸어 가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상승분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을 봤을 때도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다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의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다고 봤을 때 리튬에서도 이런 시그널이 나왔고, 기존에 강했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일부 단기 고점에 대한 매물 또는 이제 부담이 되는 자리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도 이제 끝났고, 그러면은 수급에 약간의 공백이 생기면서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가 기다렸던 일정까지 나와. 그러면은 와, 지금 이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나, 아니면 그때 일정이 나왔을
나왔을 때 한 번 더 잠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대한 눈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눈치 싸움 서로 어느 정도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는 과장을 해서 작전 종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간의 시세에서는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전 종료니까 쉬지 않고 그냥 폭락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왜냐면은 단기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하락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 이슈가 나오면서 또 계속 신고가를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항상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폐배터리 섹터가 작전 종료에 가깝게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궁금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뭐 끝났어가 아니라 훌륭한 또 투자자들, 훌륭한 트레이더분들은 다음 수를 생각하죠.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로 돈이 몰릴까? 지금까지 폐배터리 2차전지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계속 몰렸어요. 2달 동안. 여기서 단기 이슈 소멸이 되면서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생길 거예요. 그 자금들이 과연 다음 섹터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흔적들로 봤을 때는 지금 보고 있는 섹터 중에는 이미 뭐 원전이나 신재생, 그리고 일부 로봇도 살짝 들어오는 게 있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까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셀트리온 형제들이 굉장히 좋은 수급이 나와주면서 셀트리온의 애들이 만약에 잘 버텨준다 그러면은 다른 바이오 종목 내로 반짝반짝 순환매가 돌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우리 최근에 원전주가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KPS, 한전기술, 뭐 G2파워 이런 종목들, 물론 오늘 좀 윗꼬리가 길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2차전지에서 빠져나간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지금 2차전지는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뭔가가 빨리 다음 테마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뭐가 나올까 지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이라도 이슈가 붙고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또 거기에 맞게 또 추가적인 뉴스가 붙어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고 또 레포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후보로 봤을 때 뭐 이런 원전이나 최근 들어서 추세로 또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풍력 같은 신재생 같은 종목도 있고, 이미 오늘 태양광 쪽은 갭이 또 세게 떴었죠. 대명에너지나 SDM 같은 세게 떴었고, 또 신재생 쪽에서도 한번 순환매가 돌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또 이런 셀트리온, 얘네들은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이런 종목도 강하게 올라와서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뭐 아주 추세를 확 꺾어버리는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비교적 다른 바이오 종목으로도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로봇에서는 새롭게 올라오는 이런 SPG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개별주의 흐름으로 체크를 해야겠다. 그래서 로봇주에서도 한 번씩 하락하다가 기술적 반등 순환매가 반짝 들어올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2차전지 완전히 끝났으니까 뭐 다 삭제하고 보지 말아야 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그건 아니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은 이미 나오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시장의 주도주로 이렇게 오래오래 했던 녀석인데 과대 낙폭 이런 거 안 나올 리가 없죠. 하락 이후에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나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 반짝 수급이 들어오면서 순환매로 한 번씩 다 같이 슈팅이 확 나오는 경우가 또 돌고 돌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끝났다고 다 삭제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우리 대장격인 또 깔끔한 종목들, 거래대금 깔끔하게 들어왔던 애들 위주로 다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맞는 흐름이나 나에게 맞는 타점이 왔을 때 차분하게 다시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봉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주봉에서 이렇게 갭 떠서 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자, 쉬지도 않고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구간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갭을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쉬어가는 구간 없이 계속 또 이렇게 올라간다? 전 이런 차트를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15조에서 지금 20조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총이 20조가 넘어가는 종목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적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차트 분석을 살짝 들어가 본다면은 상승 초입에 만약에 여기에서 갭이 크게 나왔다고 한다면은 단기 상승 랠리를 알려주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갭이 뜬다는 거는 마지막 피날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갭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들어간다면은 높은 확률로 갭은 다시 메워지게 돼 있다라고 우리는 배워요.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갭은 시간차가 걸려요. 뭐 한참 뒤에 뭐 몇 개월 뒤에 메꿔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쉽게 메꿔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갭에서는 매물이 존재하지 않죠. 한 번에 시초가가 떴으니까 적어도 요 갭의 구간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사고 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 대한 매물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 매물이 없다는 건 뭐죠? 단기 지지선에서 의미도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 갭을 메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했을 때 갭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다? 혹시나 주가가 상승하면서 갭 부근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구간을 돌파할 때 다른 지지선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돌파하고 그 갭을 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갭에 아무도 사고 판 흔적이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적 가볍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상승하고 있을 때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만든 갭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다면은 이 갭을 쉽게 메꿀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만약에 갭을 메꾼다? 그럼 그 퍼센트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쳤을 때 하락폭이 10%가 넘어가요. 마이너스 10% 이상은 하락해야 요 갭을 메꾸는 패턴이 완성이 되거든요. 물론 그게 뭐 당장 다음 주에 나온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높은 확률로 갭을 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내에서 관련 섹터나 언제쯤 공략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일부 살짝 선물 포지션도 매매를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단기 고점에 대해서 흐름을 보고 손절은 뭐 3% 5% 잡고 이 갭을 메우는 전략을 한번 매도 포지션으로 공략을 해볼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기존에 꼭 선물 포지션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섹터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구나. 다른 섹터에서 관심을 갖고 순환매를 노려보자. 이 갭을 다 메우거나 그때쯤에는 다시 한 번 더 과대 낙폭이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겠다. 다양한 투자 전략으로 파생하면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갭이 과연 버티면서 이 갭을 메우지 않고 계속 가는 차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로 이 이슈 소멸이 되기 전에는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확신은 금물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확신을 하면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몰빵을 했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하진 못해요.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광기의 영역인 만큼 갑자기 미쳐가지고 일정 나오고 한 번 더 튈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리스크 관리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고 보되 타이밍이나 그 순서를 조금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차전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재생 쪽이나 바이오에서 순환매를 노리거나 원전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가지 못했던 종목들에서 키 맞추기 형태로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예 새롭게 테마가 생기면은 더 좋겠죠.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테마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흐름이 다음 주에 충분히 다양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이번 주에 공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마무리하고요. 혹시 나는 뭐 종목 선정이나 시장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죠.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